전 기아대책 본부장, 현 리브릿지 코칭 상담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정승우라고 합니다. 수상소감 너무 부끄럽고요. 이 얘기를 참 들었을 때 내가 이걸 받을 자격이 있나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라서 너무 송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잘했다고 주는 우수상은 아닌 것 같고 이게 개근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21년째더라고요. 제가 개발협력을 한 지 21년 동안 쉬지 않고 이 자리에 있었다, 개근을 했다 해서 개근상을 주신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제개발의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다가 28살에 사회복지로 바꿨거든요. 이제 늦은 나이에 바꾸고 30살이 다 될 쯤에 이제 직장을 가야겠다라고 해서 직장을 검색을 하는데 제가 처음에 가고 싶었던 데가 이랜드 복지재단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랜드 복지재단을 검색하는데 이랜드 복지재단에서 기아대책에 무엇을 기부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기아대책이 뭐야? 그래가지고 기아대책을 검색을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나? 이렇게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고 하면서 되게 새로운 직업, 새로운 기관을 발견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서부터 막 열심히 찾아봤는데 하필이면 그때 기아대책에서 사람을 뽑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뽑은 게 하필이면 또 모금에 관련된 업무였던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재밌을 것 같다라고 해서 지원을 했다가 19년 동안 그 직장을 다녔던 것 같습니다. 모금부서 관점으로 봤을 때 제가 생각한 국제개발은 물이 흘러가는 것, 파이프가 연결되는 것, 다리가 연결되는 것,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닥에 물을 쏟으면 조금이라도 높은 곳에서 조금이라도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국제개발은 조금이라도 더 가진 곳에서 좀 부족한 곳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 길을 만드는 거, 파이프가 될 수도 있겠고 다리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그게 국제개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파이프는 또 녹이 슬면 안 되잖아요. 녹이 슬면 지저분해지고 또 누수가 생겨서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파이프에 물이 끊기면 안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수도관을 우리가 수도를 틀면 물이 나오는 게 너무 자연스럽듯이 수도가 연결되어 있고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으면 언제나 틀어도 물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으로 느껴지는 것처럼 국제개발에서도 모금부서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물줄기가 끊기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저한테는 국제개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결혼을 했을 때 결혼 생활이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연애할 때 막 그런 뜨거운 감정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진 않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결혼 생활하는 20년 동안 그렇게 연애할 때 뜨거운 감정이면 심장병 걸려서 죽는다고. 그러니까 저한테 국제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꼭 결혼 생활처럼 또 삶의 일부고 당연히 집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처럼 너무나도 당연한 일로 자리 잡아서 내가 왜 일을 이렇게 오래 했지라는 생각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첫 번째는 제 성격 자체가 타인의 성공을 좀 바라는, 타인의 성공을 좀 기대하는 그렇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나 국제개발에 참 잘 맞는 성격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은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기아대책이 되게 이렇게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공동체거든요. 근데 이제 그곳에서 일을 할 때 후배들이 제가 막 일을 모금을 잘 못할 때도 있고 저도 이렇게 막 어르신들한테 야단 맞을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후배들이 막 본부장님 최고예요, 본부장님 괜찮아요, 막 거꾸로 격려를 되게 많이 해줬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간 지금 생각해보면 가스라이팅 같기도 한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이 공동체에서 사랑을 받고 있고 이 일을 하기를 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19년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십구 년 다닌 직장은 그 어떤 곳이라도 그만둘 때 되게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기아대책이란 공동체를 그만두는 그 시간까지도 너무 이렇게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망설였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을 싫어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떠나는 거여서 되게 많이 망설이고 있었어요. 결정을 못하고. 근데 딱 제가 그렇게 망설이고 고민하고 있을 때 딱 그때쯤 저희 큰아들이 몸이 되게 아팠거든요. 그래서 큰아들이 나름 자기가 고등학교 때 세워놓은 계획대로 나름 잘 살고 있었는데 몸이 아프면서 본인이 세운 계획들이 다 와르르 무너지고 학교도 못 나가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럴 때 저도 이제 같은 고민을 식사 자리에서 아이들하고 종종 하고 그랬는데 큰아들이 먼저 저한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인생 별거 없더라.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아들은 18살이었고 저는 48살이었는데 큰아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딱 해줄 때 제가 거꾸로 큰아들에게 굉장히 위로를 받는다. 제가 나보다 인생의 진리를 먼저 깨달았구나. 그러면서 큰아들 말에 이제 격려를 많이 받고 좀 용기를 내서 내가 조금 더 하고 싶은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조금 더 정승우다운 일을 한번 찾아 나서 봐야겠다라고 하며 사랑하는 기아대책이란 공동체를 떠나게 됐습니다. (2015년부터) KCOC랑 컨설팅을 하면서 만난 되게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이 되게 조그만 단체였어요. 한 70~80%가 임직원이 한 5명도 안 되는 그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단체들은 사실 모금 담당자도 없고 그리고 모금 컨설팅이라는 걸 받아본 적도 없고 모금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제가 처음으로 그분들의 모금에 대한 답답한 마음을 듣게 되고 이런 분들이 있었네. 저도 기아대책이 조금 큰 단체여서 이런 큰 단체의 고민들만 하고 있다가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이런 분들에게 맞춰서 내가 좀 강의를 하고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온 내용보다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내용, 구글이나 네이버 찾아서 나오지 않는 그런 내용들, 이분들은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작은 단체에 맞춘 모금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 강의 제목을 이제 모금 마인드 강의라고 저희가 이름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모금을 하기도 전에 모금 마인드를 먼저 가지자라고 하는 정말 기초 강의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 이런 분들이 꼭 들어야 되는 이야기들을 제가 처음으로 KCOC에서 시작을 했다. 이런 게 저한테는 그래도 가장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인큐베이팅을 처음 하고 강의를 처음 할 때는 사실 강사님 때문에 모금이 잘 됐어요 이런 단체를 몇 년 동안은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최근 한 1~2년 사이에 그런 단체들의 이야기들이 제 귀에 조금씩 들리는 거예요. 이 모금 컨설팅에서 모금을 실제로 하기까지의 성공 요인이 뭐였냐면 이분들이 오피스 리더라고 하죠. 보통은 대표나 사무총장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계속 컨설팅에 같이 참여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에 적극적으로 이제 동의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피스 리더들이 함께 동의를 해주고 컨설팅에 나서 주시면 모금의 성과가 이렇게 좋아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같이 배우면서 너무 기억에 남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센터에서는 크게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모금 컨설팅이고 또 하나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이제 상담해주고 혹은 강의를 나가서 사람들에게 강의와 컨설팅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미래가 궁금해서 점을 보러 가잖아요. 그래서 점을 보러 가서 예를 들면 대학을 어떤 과를 가야 될까요? 또는 제가 어떤 직장을 가야 될까요? 제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될까요? 이런 궁금증을 점을 보러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자기에 대한 가까운 미래에 대한 궁금증인데 그거를 누군가한테 의지하고 싶은 거죠. 근데 제가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람은 자기 안에 그 해답을 다 갖고 태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정답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본인은 보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사람한테 이제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것들을 사람을 한 명 한 명 컨설팅 해줘 가면서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선택들을 도와주는 일, 그런 일들을 코칭 상담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선택, 사람들의 자기의 가까운 미래에 대한 선택들, 또 우리 조직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선택, 관계성에 대한 선택들을 하는 일들을 도와주면서 좀 컨설팅의 영역이 모금에서 사람 개인의 관계나 그 사람에 대한 비전과 미래, 사명을 찾아가는 일로 확장되어 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모금 마인드라고 해서 모금을 하기 전에 그 마음과 생각의 자세에 대해서 제가 주로 강의를 했다라고 하면, 그 강의를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작은 단체들이 할 수 있는 정기 후원 방법에 대한 좀 강의를 할 수 있게 되는 게 2025년도의 목표이고요. 그 강의도 KCOC하고 함께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작은 단체들은 본인들이 모금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볼 곳이 되게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또 큰 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생각들, 모금에 대한 관점들을 조금만 얘기해주면 작은 단체들에 큰 도움을 받게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거는 좀 모금 컨설팅을 하는 상시 플랫폼을 좀 만들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작은 단체들이 필요한 궁금증을 조금 모금 전문가나 모금 영역에서 오래 일했던 분들이 상시적으로 연결돼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시 플랫폼이 좀 있으면 좀 이 NGO 업계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NGO 업계가 조금 더 힘을 받고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을 좀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일들을 좀 만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KCOC에 있는 단체들을 컨설팅하면서 정말 연간 예산이 1억도 안 되는 데도 있고 10억이 안 되는 데는 부지기수고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의 고민들을 보면서 큰 단체도 경험해보고 작은 단체도 이렇게 사정을 들어본 사람으로 드는 생각은, 이 NGO 개발협력이라고 하는 이 업계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업계의 고민이 우리 비즈니스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고민하고 그렇게 틀리지가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큰 NGO들이 모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영역에서 다 본인들이 모금을 해나가는 거, 그리고 막대한 홍보비를 사용해서 모금을 하는 거, 이런 것들에 굉장히 이제 몰두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개발협력 NGO라고 하는 전체 파이, 그리고 작은 단체들의 그 파이를 남겨두지 못한다, 남겨둬야 될 생각을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단체들의 좀 배려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고민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런 큰 단체들이 모금의 영역에 있어서도 좀 이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문화나 원칙들을 자발적으로 좀 만들어가는 것들, 그래서 작은 단체들이 모금의 영역들을
좀 들어올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고, 큰 단체들은 어쨌든 무조건 시장을 본인들이 점령을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개발협력의 모금에 대한 이 판 자체를 더 키워갈 수 있는 일들을 큰 단체들은 담당을 하는 것이 더 이렇게 보기 좋은, 더 우리가 상생할 수 있는 개발협력이라는 이런 줄거리들이 뿌리가 더 깊게 자라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보이기는 이렇게 보여도 후원자님들이 저를 보면서 본부장님은 참 천사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되게 많아요. 제 고등학교 동창들이 들으며 막 손발이 다 오그라들 얘기들을 평소에 그렇게 듣고 다녔던 이유는 원래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으로 여겨진다라는 게 저희 모금하는 사람들의 크나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나보다 좋은 사람 취급을 받아서 나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나 정말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모금팀의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금하는 사람들은 소위 돈을 세상에서 가장 속된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세상에서 가장 속된 돈이라는 것을 모금을 하는 사람 손에 들어왔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고결한 것으로 바꿔주는 마법사 같은 일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금을 하는 여러분들 지금은 조금 힘들고 지치겠지만 이런 장점들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면서 다들 여러분 마법 같은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다리시면서 모금하는 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이팅!